선정적 요소, 배직적인 리더십. 여러분 지금 공군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 이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님의 리더십. 나는 그게 무슨 리더십인지 모르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건 어디서 나왔으면, 부하 발 닦아주는 거는 어디서 나왔으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근데 저는 초급 간부들은 초급 간부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 애들이 아직까지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부하들이 우선 기분 좋아하고 선심성이죠. 그런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건 고급 지휘관들한테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지휘관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래니까 춤추는 거다. 인간이 아니고 고래니까. 그건 동물적인 습성에 의해서 조건 반사적인 훈련을 시키면 그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휘해야 될, 여러분 장교들이 지휘해야 될 대상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사명을 띠고 온 귀중한 국민의 자제들이다. 그놈들을 어떻게 고래에 비유하느냐.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임무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솔솔솔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입니다. 임무에 전념했을 때 비로소 부하들이 그걸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오기마루라는 아들을 13살짜리 아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양자를 보내면서 양자를 보내는 아침에 13살 보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라는 것은 겉으로는 상관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그 상관에게 어떤 약점이 있나 하는 것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부하라는 것은 칭찬으로 붙들 수도 없고 녹봉으로 뺏을로서도 붙들 수가 없다. 부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치고 반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부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게 주어진 임무에 전념하면서 속선속원하라. 그 이야기를 13살 먹는 오기마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육도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솔선수범의 아주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군을 할 때, 진창기를 행군할 때 말을 타지 마라. 장수된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진창기를 행군할 때 말을 타지 마라. 천막이 설치되기 전에 피고는 기색을 보이지 마라. 우물을 파기 전에 목마르다고 하지 마라. 부뚜막이 설치되기 전에 배고프다고 하지 마라. 이 솔선수범의 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을 하면 되는데 자꾸 성기부의 리더십이 어떻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아주 그런 리더십을 갖다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분이 기초와 기본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사적인 기질도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 자본 이기주의, 대립가능 확립을 위한 노력.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해서 잠깐. 저는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할 때 저기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되고 저기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된다. 여기 밑에 스리랑카 합참의장이나 스리랑카 합참의장이 제가 초청해서 우리나라를 갔는데 그 부부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남의 도움을 받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강한 나라가 됐느냐,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됐느냐 하는 이야기 질문을 제 두 가지 답변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남자는 다 군대를 한다. 그 군대 가서 국가관을 배우고 단체 정신을 배우고 자기 사생활을 확립을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강한 북한이라는 적이 우리를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된 상태에서도 이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런 더 효율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적인 낭비는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콘스탄티노플을 할 때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서로마 제국은요 AD 400년 전후에서 북방 이민족으로부터 망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를 갖다가 수도를 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은요 100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물론 그 동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부유한 나라들이고 산물이 발전된 나라지만은 그 나라는 페르시아, 파르티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적군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파르티아에게 로마의 황제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로마가 그 자랑하는 군당 길을 페르시아 군대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강한 군대와 마주쳐 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속했고 나중에 비잔틴 제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적감과 관련된 저희 소신입니다. 그걸 저는 우리 장병들에게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저는 군대는 사기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 사기는 국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수자원이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고 이 우수자원들에 의해서 군을 발전시키고 군을 계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우리 군대 자체가 자꾸 우수자원이 들어오지 않고 저연한 자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배 여러분들, 어르신 여러분들, 이 군은 물론 우리 군도 아까 제가 얘기한 자구책을 많이 강구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합동 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세레노 리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께서 세레노 리더에 대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세레노 리더를 저는 어디다 비교했느냐면 개천의 용과 비교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개천의 용 리더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렵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살는 가운데에서 의욕적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해서 리더가 되고 CEO가 되고 때로는 최고가 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개천의 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개천의 용은 스마트하지 못합니다. 고요하지 못하고 상처가 있고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 혼자 잘났고 이런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천의 용 리더와 세레노 리더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제가 세레노 리더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징기스칸이 점령하지 못한 파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레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세레노 리더가 우리 대한민국 군에 많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군에 많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딱딱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질문 있으면